1987년 미국에서 발간된 밀리언셀러 새로운 미국을 위한 식사. 우리의 식생활이 건강과 행복,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존 로빈스다. 나는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미국의 육류와 유제품을 위해 동물들은 더욱 처참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물들로부터 만들어진 음식물에는 더 많은 호르몬과 살충제, 항생제, 기타 셀 수 없이 많은 화학물질과 약품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끼마다 먹어치우는 건 영양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존 로빈스의 경고는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구 환경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새로운 메시지다. 존 로빈스를 만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작은 도시 산타크루즈에 있는 그의 친구 집에서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존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훌쩍 큰 키에 마른 체격인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인상이었다. Congratulations, dear Grandpa. John? Roy Webb? Roy? We've met. Yes, I do remember. 그는 우선 채식 문화를 지닌 한국은 미국을 따라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There are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in Asia, in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who have traditionally been more vegetarian types of cultures, who ar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United States. If you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United States, you'll end up pretty much where the United States has ended up. Polluted, fat, unhealthy, heart disease, cancer, and polluting the world. You're polluting your bodies and the world for everybody else. Air, you will contaminate the air and the water, you will destroy the topsoil. The United States is not a good model. 존 로빈스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회사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다. 축산 가공 제품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시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존은 세계적 재벌이 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시기에 존은 그 길을 뿌리쳤다. 그리고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존 로빈스는 왜 보장된 성공의 길을 포기했을까? 그는 자신의 책 제목과 같은 이름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Ladies and gentlemen, John Robbins. 세계적 재벌의 자리를 버렸을 때 존 로빈스에게 남은 것은 단돈 $600로 1년을 버텨야 하는 비참한 생활뿐이었다. There's a real pendulum swing, I'm sure you can tell. And my father and family, I mean, I can really understand his point, thinking I was crazy. He had worked so hard to attain a success and had done so, and here I was walking away from it. He couldn't understand. I didn't understand him real well either, I must admit. I was sick physically. I'd had a form of polio as a child that had left me for a time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I'd had some fairly substantial health problems when I was growing up. And this led me to be very, very interested in how I could regain my health. I explored and experimented with different diets. And I began to look at what most of us eat in this culture. And I began to wonder what impact that has on our health.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을 위한 최상의 식단은 고기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그냥 한번 생각만이라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패스트푸드의 나라다. 미국 젊은이들은 보통 햄버거를 일주일에 6개, 1년에 300여 개씩이나 먹고 있다. 햄버거만이 아니다. 미국인들의 식탁에는 매일같이 매 끼니마다 고기가 오른다. 아침에는 베이컨과 계란을,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먹는다.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23%를 미국인들이 소비하고 있다. 유럽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 아시아인은 미국 쇠고기 소비량의 10% 미만이다. 미 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합해 미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20kg. 모든 미국인이 매일 고기 반근 이상을 먹는다는 것이다. You can see these pictures that were in factory farms and slaughterhouses and they suffered greater than you can ever imagine. 이런 과다한 육류 소비를 경고하는 일은 종종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is is where you should be right here. Can't stand it. But then again, when you go home, 고기로 채워지는 미국인의 식탁을 끔찍한 박물관으로 표현하고 고기를 위해 잔혹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의 사진이 나붙는다. they were in factory farms and slaughterhouses and they suffered greater than you can ever imagine suffering. And if you think it was bad in Nazi Germany, 과다한 육류 소비가 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this 뜻이다. Holocaust goes on every moment. 또한 미국인의 육류 소비가 지나칠 정도로 늘어난 것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해 90억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고기는 30년 전에 먹던 그 고기와는 질이 다릅니다. 방목이 아닌 공장식 축산 방법으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 방법으로 길러진 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채 최소 비용으로 살찌울 수 있도록 사료만 먹여 방목해서 키운 소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에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이곳 모습은 소들이 한가하게 풀을 뜯는 전원 풍경이 아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들이 한꺼번에 사육된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내듯 쇠고기 생산을 위해 대규모로 소를 키우는 이런 축산 방법을 흔히 공장식 축산이라 부른다. 센트럴밸리에는 목장 하나가 100만 평에 달하는 것도 있고 한 목장에서 많게는 25만 마리까지도 키운다. 이 사육단지에 들어오는 소는 대략 700파운드짜리 1년생들이다. 이 소들이 4개월이 지나면 1200파운드가 되어 도살된다. 정상적인 소라면 7, 8년에 걸쳐 늘어날 몸무게가 단 15개월 만에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게 빨리 몸무게를 늘리려면 운동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이만 준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몸무게를 불기 위한 노력이 이곳 소 사육 방법의 전부다. Of course, the animals aren't moving around, and all they pretty much do is eat and drink and sleep, and that's it. So they don't have any chance to work the weight off, and they can really keep the weight on.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예찬해온 엷은 분홍빛의 송아지 고기. 그 맛깔나는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에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육에서 나온다.
갓 태어난 송아지들은 가차없이 어미로부터 떼내어져 칸막이 방에 가둬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방에 가둬길로 근육 발달을 막아 그 살을 아기가 먹어도 충분할 만큼 부드럽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예찬받아온 우리가 좋아하는 엷은 분홍빛의 하얀색의 송아지살을 유지시키는 비밀은 철분을 완전히 제거한 빈혈을 일으키는 먹이에 있습니다. 이 송아지들의 방이 금속이 아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송아지들이 미미한 철분이나마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철제품이란 철제품은 모두 가리지 않고 핥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들이 돌아설 수조차 없게 만들어진 이 칸막이 방은 자신의 오줌에 들어있는 극소량의 철분이나마 얻으려는 녀석들의 욕구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급의 송아지 고기를 얻으려는 이 사육 방법은 그러나 송아지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송아지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자 이번엔 많은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가 주사된다. 이런 주사는 송아지뿐 아니라 일반적인 소 사육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아지들의 수명은 4개월. 따라서 4개월이 되기 전에 이들은 모두 토살된다. No, at the processing chute. And now, if you'd like to, we could take a run down there. 소 사육 방법이 변하면서 소의 배설물은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육된 소의 배설물은 하나의 자원이었다. 그러나 공장식 축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규모 밀집 사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각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돼버린 것이다. The potential is there for leakage of those ponds, flushing of those materials down into aquifers, and as has occurred in other states recently with very high rainfall, such as in North Carolina, many of these ponds overflowed and they went directly then into rivers and caused large fish kills and environmental damage, things that won't be corrected for many years through natural processes. 인간의 한 해 배설물은 약 1000파운드, 450kg이다. 그러나 소 한 마리의 배설물은 약 10,000파운드, 인간의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미국의 땅과 하천은 소들이 내놓는 배설물들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육류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강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육류의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로 지목되면서 건강해지기 위해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이다. 미 농림부가 정한 미국인들의 동물성 단백질 일일 권장량은 60g.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무려 200%나 초과한 120g 이상을 먹고 있다. 존 로빈슨은 그의 책에서 과다한 육류 소비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육류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심장병, 암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32초에 한 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갑작스레 닥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연히 발생하는 병도 아니다. 의학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심장마비의 원인을 밝혀냈다. 바로 혈관 내에 쌓여있는 지방질 때문이다. 지방질이 동맥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심장마비를 불러왔다. 그런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이 육류.
건강해지기 위해 먹은 고기가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Or to die of a heart attack. And it'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in the country today. You might have an autopsy performed. It's a fairly common procedure. It used to be more common, but it's still done many, many times. What would happen is your body would be laid out on the autopsy table. And they would cut open your chest and dig around in there and find the coronary artery, the artery feeding the heart, that had gotten plugged up, depriving the heart of its flow of oxygen and blood, killing it, killing you. And they'd find that artery and they'd ream it out. They'd literally pull out a thick sausage-shaped piece of fatty, waxy material that killed you. And they send it very carefully down to the pathology lab. Next day, the results come back, and they always say the same thing. This has been done approximately 3 million times in medical research in the world. The results always say the same thing. They say, in effect,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Now, never once have they come back and said broccoli and tofu. 식단과 질병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온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박사. 캠벨 박사는 중국에서 음식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중국 내 65개 지역에서 각각 성인 100명씩 총 6,500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쌀, 야채가 주식이고 고기 등의 지방질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평균적으로 중국인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10%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인은 70%에 이른다. 그만큼 미국인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다. 존 로빈슨은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역사상 발생했던 그 어떤 전쟁보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국인도 이런 사실을 식단에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존 로빈슨은 지난 88년 과다한 육류 소비가 가져온 심각한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지구 구조대라는 환경단체를 결성했다. 현재 지구 구조대는 전 세계에 28개 지부를 두고 학교 급식에 자연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일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식사 습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그 후 4년간 미국의 육류 소비는 18%나 감소했다. 신념을 갖고 노력한 결과였다. Don't care about anybody else. Don't care about the future. We will create a world and a life with great, great suffering, great pollution, many wars, prisons, and death, and many kinds of disease. And this is the choice we have as a society and as individuals. And each of us has the opportunity in our own life to make choices that go in one direction or the other. And humanity is faced with these two roads that we could take, and one of them leads to destruction at a colossal level, and possibly even the end of human life at a certain point. Certainly the end of a quality of human life. The other one could lead to a much brighter future with health for many more people and an understanding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natural world where we act in accord with its laws and an appreciation for its gifts. And this is the direction I would like to see us go. It is the direction that I want to take personally. It's the direction I want to influence people to take, encourage and inspire them if possible to take, because it leads to more health and more happiness for everybody. Hello, Howard. Hi, Eleanor. 존 로빈스의 활동을 가장 지지하고 돋보이는 사람이 하워드 라이먼이다. 지난 2월 말 존은 라이먼을 만났다. Now,
We had hoped that they might be. 하워드는 현재 지구 구조대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전과 처음 만났을 때 하워드는 쇠고기는 이제 그만이란 캠페인을 벌이던 중이었다. 하워드 역시 과다한 육류 소비가 개인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This is a set of brothers that are joined at the spirit. Yeah. And together we're going to change the world. We hope so. My brother. 미국 버지니아주 피코크.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피코크에 살고 있는 하워드 라이머는 예전 미국 서부 몬타나의 대목장주였다. (140만 평) 여의도의 20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에 30여 명의 직원을 두고 7천 마리의 소를 키우던 그가 지금은 육류 소비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We bought the farm in 1908, my great-grandfather. They treated the farm as nature intended. Everything was organic, no chemicals, no herbicides. They put back into the soil. I ended up graduating from Montana State University in 1961. I learned a thing that was called better living through chemistry, about taking chemicals and bringing nature to heal, that we would get nature to do what we wanted by applying herbicides and pesticides, by going out and putting fertilizers on, not paying any attention to restoring the soil naturally. When I came home from the university in 1961 and told my father what I wanted to do, he told me, he said, "You are absolutely, totally wrong. Our job is to work with nature." I told him he was old-fashioned. This was the new way that we were going to feed a hungry world. Many times, I think back of that conversation today, and I will tell you, he was exactly right. 하워드가 자란 몬타나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축산지대 중 하나다. 4대째 농장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드넓은 평원에 한가롭게 소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며 자라났다. 그때는 인간과 소들이 한 가족과도 같았다. 오로지 쇠고기를 공급하는 존재, 인간의 식탁을 채워줄 도구로 인식되진 않았다. 그러나 하워드는 대학에서 배운 대로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해 제초제와 살충제, 항생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했다. 하워드는 더 많은 소를 더 빨리 키워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약품을 찾게 됐고 심지어 금지된 약품까지 사용했다. 10년 사이에 농장은 40배로 늘어났지만 잊은 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When I started using the chemicals, we saw the birds dying. We saw the trees dying. We saw the soil changing. It was because of what I was doing, what I learned from Montana State University. Better living through chemistry is absolutely, totally wrong. 그 화학 농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워드는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다. I ended up first having trouble walking. I could not place my feet properly. I had no feeling from the waist down. I went to the doctor, and the doctor told me, he said, "You have a tumor on your spinal cord. If that tumor is on the inside of the cord, you have less than 1 chance in a million you will ever walk again." If somebody gives you 1 in a million chance, what they're saying is you're going to be in a wheelchair the rest of your life. It really got my attention. It made me stop and think, why? Why did I have a tumor on my spinal cord? What caused it? And after the doctor took the tumor out of the inside of my spinal cord, that I walked out of the hospital with a 1 in a million operation, I asked the doctor, what caused
the tumor to grow? And the doctor told me, he said it was adolescent cells stimulated to grow, probably by the chemicals you were using on the farm. 대량 축산을 위해 도입한 화학농법에 대해 하워드는 깊이 반성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 하워드는 이제껏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평생을 바쳤던 농장, 그의 신념들, 그리고 사는 방식까지도 다 버리고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This is where we end up with good food. 한때 죽은 고기들로 가득 찼던 그의 냉장고에는 이제 육류가 아무것도 없다. 우유와 달걀조차도 사라졌다. 대신 유기농산물로 만든 주스, 콩으로 만든 두유가 자리를 잡았다. 하워드는 육류는 물론 유제품과 달걀까지도 먹지 않는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 야채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것들만을 먹는다. 화학농법 신봉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방식, 전통적인 농법으로 키워낸 것들을 먹고 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생활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하워드의 건강은 크게 나아졌다. 혈압은 167에서 124로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50 정도가 됐다. 체중도 크게 줄었다. 채식으로 인한 몸의 변화는 하워드에게 새로운 신념을 갖게 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포크로 자기 심장의 비수를 겨눌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포크는 가장 위험한 무기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The fork is the most dangerous weapon in the arsenal of the Homo sapiens. When I spoke in San Bernardino, they gave me this plaque with a fork on it that symbolizes exactly what I'm saying. We are digging more graves with our fork than any other tool. It is time to change. 하워드는 이런 사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목장주로서 공장식 축산, 그로 인해 병에 죽을 뻔했던 경험들을 적은 그의 책 성난 카우보이는 98년 발간됐다. Unfortunately, it's a bull. If it was a heifer, I would keep it. Will he be allowed to nurse, or will he be? Oh yes, oh yes, he will be allowed to nurse. He will stay with his mother tonight, and then tomorrow morning he will be picked up by a broker, which takes him to a place where they raise him. Are they raised, some of them for veal? Some of them Yes, some are raised for veal. 이 어린 송아지는 오직 사람들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갇혀서 사육될 것이다. 우리는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을 때 우리가 선택한 식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햄버거 하나에 열대우림 한 쪽이 들어있고 15개의 햄버거가 팔릴 때마다 100가지 생물종들이 사라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글거리는 스테이크 속에는 동물들의 고통과 토양 오염, 산림 파괴, 그리고 건강 손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더욱이 이 스테이크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굶주린 수백만 인구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re's all many
보다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겠다는 인간의 욕심은 소의 먹이도 바꿔버렸다. 이제 소들은 고기 생산을 위해 옥수수, 콩, 밀이 섞인 곡물 사료를 먹는다. 더욱이 단기간 내에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육장에서 하루에 소가 먹는 사료는 엄청난 양이다. 15,870 pounds. How many cattle are going to eat them in this one truck? 230 cows eat this for a whole day. 이렇게 많은 양의 사료가 투여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쇠고기의 양은 극히 미미하다. 쇠고기 1kg을 얻는 데 들어가는 곡물 사료는 7kg. 투여된 사료의 15%만을 쇠고기로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생산되는 곡물의 80% 이상을 소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의 5배나 되는 양을 고기를 얻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육류 소비를 10%만 줄인다면 해마다 1,200만 톤의 곡물이 남게 된다. 그것은 기아의 허덕이는 6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There are, as I mentioned earlier, 1.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oday who do not get enough to eat. They are underfed, undernourished, and their health suffers. At the same time, there are 1.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ho are overweight, overnourished, and whose health also suffers.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today who are overweight riv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who are underweigh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이 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식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 시스템은 일종의 신성모독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아가 존재하는 건 식량이 충분치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기아의 진짜 원인은 정의가 부족해서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곡물이 가축사료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에서 캔자스와 텍사스에 이르는 오갈랄라 대평원.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20%, 밀 생산량의 20%를 담당하는 미국 최대의 곡창지대다. 이 지역은 원래 비가 적고 모래 땅이라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사막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부터 오갈랄라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면적은 남한 전체의 1.5배에 달한다. 오갈랄라가 사막에서 옥토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대규모 관계시설 덕분이다. 이곳 지하수의 평균 수위는 61m, 가장 깊은 곳은 390m나 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이 지하수의 개발로 오갈랄라 대평원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생산지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15만 개의 관정을 통해 쉴 새 없이 땅 위로 끌어올려주는 이 지하수는 오갈랄라 생산력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이 지하수의 대부분은 소를 사육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 물로 생산된 옥수수의 80%가 소의 먹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갈랄라 지하수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소 사육이 크게 늘면서 자연 옥수수 생산도 늘었다. 인간이 아닌 소의 먹이로 사용되는 옥수수. 그것은 곧 엄청난 물 소비를 예고하는 일이었다. 100,000 liters of water to produce 1 kilogram of beef. And the reason is the large quantities of water that's necessary to produce the grains and forage that go into cattle. So there's 100,000 times the quantity of water that you normally use in grain production.
현재 미국에서 쓰여지는 물의 50%가 가축 사육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소 사육이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 사료용 곡물과 주변 사육단지로 물을 공급하는 오갈랄라의 위기는 벌써 시작됐다. 하루에 2,500리터씩의 물을 뽑아내던 이 관정은 요즘 그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오갈랄라의 지하수는 비가 내리면 채워지고 뽑아 올리면 수위가 내려간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양보다 많은 물을 한꺼번에 뽑아 올리게 되면 단시간 내에 고갈돼 버리고 만다. 현재 세계 최대의 지하수층을 자랑하던 오갈랄라 대평원은 70%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3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텍사스 러벅 지역은 이미 땅이 말라버린 상태다. 여긴 땅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말랐습니까? 과다한 육류 소비가 지구 환경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상관관계를 발견할수록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의 식생활을 새롭게 바꾸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질이 맑아질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유해한 물질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 데저트에 있는 한 채식 전문 식당.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략 30여 명. 이들은 그저 식사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성난 카우보이의 하워드 라이먼이 오는 날. 98년 책이 나온 뒤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워드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4대째) 가업인 목축업을 이어받아 목장을 경영했던 그가 채식을 권고하게 된 것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모임은 강연과 함께 채식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 끼 채식 식사와 강연을 합해 1인당 $100. 한 끼 식사로는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식당 안은 빈자리가 없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원래 채식주의자도 있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하워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실, 과다한 육식과 환경 파괴에 대해 알고자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 식당에선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먹는 각종 야채와 과일은 기본. 대부분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콩과 녹색 채소를 배양해 빵처럼 딱딱하게 만든 템베라는 재료에 마요네즈 맛이 나는 소스를 바르고 토마토와 양파, 양배추 샐러드를 얹은 버거. 음식의 맛을 위해 마지막으로 칠리 후추와 땅콩을 뿌리면 완성되는 이 음식은 발리서프 버거. No, it's vegetable meat. No. Yeah, everything is made from soya. And you know, the texture and the flavor is unbelievably like it. And everybody goes, whoa, it's not meat. I said, no. I'm going to put barbecue sauce on. 모양도 맛도 마치 바베큐 고기처럼 생긴 콩을 이용한 이 요리의 이름은 성난 카우보이. This is the Mad Cowboy. 하워드 라이먼의 책 제목과 같다. And Howard, it was actually Howard Lyman who educated me to start to hear about mad cow disease. In my first restaurant 10 years ago, he came and gave a talk. And this dish is in his honor, so I called it the Mad Cowboy.
하워드의 강연은 자신의 지난 과거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Farmer, rancher, feedlot operator from Montana. 대목장주로 화학농법을 신봉하고 척추 종양으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을 받은 뒤 인생의 진로를 바꾸게 된 자신의 경험이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이었다. Why in the world is it that today 1 out of every 3 Americans has cancer? 1 out of every 4 Americans die of cancer. That in restaurants in America today, 75% of all of the meat served in restaurants in America today is ground beef. And ground beef is 40 to 60% good, old, greasy, yellow fat. The average American teenager today is eating 6 hamburgers a week, 300 a year. And we wonder,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The fact of it is that we're killing ourselves with our fork. But nobody wants to stand up. Nobody wants to tell the people, stop and take a look at what's going on. That the people that are dying of cancer, diabetes, heart disease, I believe the reason I'm alive today is because I changed my diet. In my house, Great Falls, Montana, 10 of my friends used to come to my house and play cards. Of those 10, I'm the only vegetarian. Of those 10, I'm the only one that hasn't had heart disease, cancer, or died. Out of those 10, 6 of the 10 have already died. There is no reason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eople should die as young as what they are. 2/3 of all Americans dying today are dying from one thing, something associated with their diet. This is what I'm doing because I believe it's good for me, that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that it's good for the animals. What I would like to leave you with tonight, the future is in your hands. 하워드의 강연장에서는 종종 채식 서약을 받기도 한다. 식사 습관을 바꾸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하워드는 60일간 채식에 성공하면 식탁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1년에 300일, 매년 10만 마일을 뛰는 채식 전도사가 된 하워드 라이먼. 그는 자신이 강연했던 지역을 붉은 핀으로 표시해 두었다. 하지만 라이먼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These little red pins. 미국 전역 모든 도시에 이 핀이 꽂히고 미국과 같이 육류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는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날을 준비하고 있다. 식사 습관을 바꿔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는 존 로빈스는 최근 오랜 기간 자료 수집과 연구를 마치고 2번째 책을 완성했다. 첫 번째 책이 나온 지 14년 만의 일이다. 새로운 식사 습관이 지구 환경까지 살린다는 그의 신념은 이 책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We sometimes think of ourselves as separate from the natural world, separate from each other, separate from our families, and we feel very lonely in that, and we do things that hurt others when we don't feel the connection. But the truth is we are connected. We're part of each other's dreams, we're part of each other's lives, and we're part of this web of life on this planet, the biotic community. We depend on it for the air we breathe, and we depend on it for our sustenance. And if we violate it, if we exploit it, if we pollute it, we are harming ourselves and our families and our children grievously, seriously, because we are also connected. There are so many ways in which what we do affects the world. It sends out ripples. If you throw a little stone into a pond, and the little stone just plop
into the water. But you see circles of ripples go out in all directions, and they will continue to go all the way across the pond. You may not be able to see them because it goes so far, but they are there. The waves of impact of what we do continue. And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hat what we do be an expression of our deepest desires for a better world and a healthier life, and our caring and compassion and love for each other. 존 로빈슨은 지금 미국의 새로운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식탁의 변화로 건강한 개인, 건강한 지구를 만들자. 지구의 생명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자연을 아낄 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아끼는 일이다. 존 로빈스가 불붙인 미국의 식탁 혁명,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